자, 그러면은 여기 이거 한번 비춰주십시오. 자, 오늘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인터넷으로 듣는 분들은 그 카페에서 자료 다운받아서 프린트 하시면 됩니다. 여기 답 있고. 자, 그럼 오늘은 이제 지난번에 개요. 오늘은 이제 본격적으로 이 암호 시스템에 대해서 이렇게 됩니다. 우리가 이제 보안인데 사실 우리가 보안이 그 어떤 관리적인 측면 그런 거는 뭐 어려운 문제가 아니니까. 근데 실제 보안을 하기 위해서는 바로 이 암호 알고리즘이 필요한 거고. 근데 현실적으로 이 시험에서는 이 암호 알고리즘은 깊이 있게 나오지 않았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돼요. 현재 이 정보보호론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이 될 수 있는 게 오늘 하는 내용입니다. 어쨌든. 근데 어렵게 나오지 않았다 이거죠. 시험에서. 그래서 이렇게 할 거예요. 이제 원래 시험을 봤으니까, 내가 이제 원래 시험 보기 전에 작년에 강의할 때는 약간 어렵게 했어요. 왜 어렵게 했나 하면은, 모르니까 어떻게 나올지 모르잖아, 이게. 그래서 이제 보안 그러면은 이 암호 알고리즘이고, 그래서 이 암호 알고리즘에 대해서 약간 깊이 있게 다루었는데, 근데 원래 시험을 보니까 어떻게 돼요? 이 알고리즘이라든가 깊은 것은 안 나왔어요, 이게. 그래서 이제 원래는 내년 대비해가는 굳이 이 암호 시스템에 대해서는 너무 어렵게 할 필요는 없고, 원래 시험 놓은 기준으로 한 이 정도 어렵게 나왔으면 조금 더, 약간 더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게. 그 정도만 할 테니까요. 그 정도면 준비하면 될 것 같아요, 내 생각이야. 그래서 너무 혹시 오늘 좀 어렵더라도, 예. 어쨌든 오늘 하고 모르겠어. 오늘 다 못하면 다음 시간 조금 더 할 거예요. 자, 그러면 그 62쪽 보십시오. 지난번에 그 P박스하고 S박스 내가 충분히 설명했죠. 이게 직접적으로는 나오지 않아도 이게 뭔가는 알아야 되고, 이제 그 정도는 나왔고, 나올 수 있고, 그렇게 되는데, 그 62쪽에 그 S박스에서 밑에 테이블 왼쪽 게 뭐라 그랬어요? 암호화 할 때 사용될 수 있고, 오른쪽 게 뭐예요? 복호화 할 때 사용될 수 있는 역함수 테이블이에요, S박스에서. 근데 이걸 어렵다 그러는데, 이제 이거는 저런 유명한 책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이걸 다르게 표시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내가 여기 적어왔는데, 다르게 표시하면은 3비트잖아요. 거기, 역함수를 가지는, S박스 테이블인데 3비트예요, 이게. 그래서 3비트에서 어저께도 했는데, 비슷비슷해요. 우리가 3비트에서 표현할 수 있는 거는 2의 3승이니까 몇 가지예요? 8가지죠. 그 8가지니까, 이제 그냥 다 적으면 8가지가 어떻게 돼요? 그 왼편 테이블, 그걸 차례 적으면 이렇게 되잖아요.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8개죠. 자, 그래서 보십시오. 제일 그 왼쪽 테이블이 000일 때 뭐라고? 그 밑에 칸에 우리가 카르노 맵에서 어떻게 돼요? 민텀처럼 말이죠. 그 011이 있죠. 그러니까 000인 경우는 이렇게 바꿨다. 이거는 여기 쓸 수 있는 가지도 8가지. 그 다음에 이제 그대로 다 이제 써보면 어떻게 돼요? 여기 적어왔는데. 그러니까 테이블을 이렇게 그려도 돼요. 이렇게 그리면 아주 쉽죠? 맞잖아요, 이게? 이렇게 그리면 너무나 쉬운데, 내가 만약에 책을 적었고, 내가 처음부터 아주 유명한 교수고, 내가 뭔가 이를 주도한 사람이라면은, 나는 이 S박스 테이블을, 이거에 해당하는 S박스 테이블을 나는 이렇게 그렸을 것 같아요. 얼마나 이해가 되죠, 이게? 근데 이렇게 책에 다 그려져 있으니까. 그 책 보면 이렇게, 그래서 내가 이제 일반적인, 내가 한번 한다고 되는 거 아니니까요. 그러면 이제 오른편 거는 뭐예요? 0, 0, 0, 0은 뭐가 되겠어요? 1, 0, 0으로 다시 0, 0, 0은 0, 1, 1이 되면
0, 1, 1은 다시 뭐로 바뀌어야 되겠어요? 0, 0, 0으로 복화되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것도 볼 것도 없어. 여기는 이 내용으로 그 테이블 뜻이 이런 뜻이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제 처음 거 해보면은 0, 1, 1 한번 보십시오. 그 오른쪽 테이블에서 그 0, 1, 1 해당하는 거 찾아보면 0, 1, 1 찾아보면 뭐가 있어요? 그 민텀처럼 우리가 이야기하는 카맵에서 0, 0, 0이 들어있죠. 그리고 마지막 거 해보면 요거 한번 보십시오. 1, 1, 0 한번 찾아가 보십시오. 1 밑에 줄 1, 1, 0 하면 안에 뭐가 있어요? 1, 1, 1이 있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렇게 돼요. 어떻게 표현하느냐, 이게 표현하는 방법에 따라서 우리가 모르는 사람이 처음 공부할 때 어떻게 되겠어요? 쉽게 접근할 수도 있고 어렵게 접근할 수도 있고 이래야 돼요. 그랬을 때 이 지금 책에서 이야기하는 일반적인 저런 대학 교재라든가 책에서 하는 이 S박스 테이블이 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이걸 다르게 표현하면 이런 뜻이에요. 얼마나 쉬워 이거는. 근데 이건 내가 표현해 본 방법밖에 안 돼 이거는. 그랬을 때 우리가 이 S박스는 뭐라 그랬어요 이거는? 대치의 방식이에요. 우리가 전치하고 대치 이야기 했잖아요. 전치는 뭐예요? 원래 이 개수가, 이러이 개수가 만약에 여기서 2개면 여기도 이러이 개수 2개가 돼야 되죠. 근데, S박스 이 대치에서는 어떻게 돼요? 반드시 이러이 개수가 이쪽이 평문에서 이러이 개수가 2개라고 해서 암호화했을 때도 이러이 개수 2개는 아니죠. 그래서 요게 평문이 되는 거예요. 요 개념이. 요게 평문, P. 평문을 요걸 암호문, 치프 텍스트. 요게 암호를 한 거예요. 그럼 뭐 다시 요렇게 그려도 되는데 똑같은 거예요. 다시 복호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다시 요거를 복호하는 거예요. 네. 그런 뜻이 돼요. 그러니까 평문을 암호문으로 만들고 여기 암호문이에요. 암호문을 다시 뭐로 만드는 거예요? 평문을 만드는 거죠. 그랬을 때 1대1로 다 대응되니까 지난번에 이야기했어요. 역함수 이야기 해줬잖아요. 역함수가 있는 경우가 되네. 이거는 역함수가 있는 경우가 되죠. 우리가 P박스, S박스에서 역함수가 있을 수도 있고 어떻게 돼요? 없을 수도 있다. 그렇게 이야기했죠. 1대1로 대응되는 거는 뭐예요? 역함수가 있는 거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제 본인이 처음 들으면 그 들어봐야 되겠네. 지난 시간에 내가 이 P박스하고 S박스에 대해서 내가 확실하게 설명을 했으니까요. 이 개념은 아주 중요해요. 처음에 나와요, 이게. 자, 그래서, 지난 시간에 이제 62쪽에서 P박스 설명하고, 그 다음에 이제 S박스 개념을 설명하고, 역함수 이런 걸 설명했습니다. 이걸 알아야만이 그 다음을 이해할 수 있으니까 내가 다시 이야기하고, 그 63쪽 이제 오늘 본격적으로, 이 대칭키 암호는 기본적으로, P박스하고 뭐라고? 이 S박스를 이용해서 혼동과 확산이죠. 이걸 이용해서 암호화를 하게 돼 있다 이렇게 되잖아요. 그랬을 때 그 대칭키 암호 구조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눕니다. 그 페이스틀 구조하고 뭐가 있어요? SPN 구조죠. 그래서 요걸 이제 여기 좀 쓸까요? 그래서 우리가 이 대칭키 암호 시스템은 기본적으로 페이스틀 구조가 있고 SPN 구조가 있는데 이제 일부 책에서는 이 페이스틀 구조하고 SPN 구조 이렇게 하는데 일부 책에서는 이걸 SPN 구조라고 안 그러고 그냥 넌 페이스틀 구조 이렇게도 이야기해요. 크게는 이렇게 두 개 나누는데 그러면 모든 대칭키가 내부적으로 이 페이스틀 구조를 쓰든지 아니면은 이 SPN 구조만 쓰느냐 그렇지는 않더라 이거죠. 그래서 요 두 개의 구조가 기본 구조이고 그래서 기타 다른 형태의 뭐도 있을 수 있다고 대칭키 알고리즘이 암호 알고리즘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된다 되겠죠. 그래서 거기 책 63쪽 봅니다. 자 그러면 이 페이스틀 구조하고 SPN 구조는 이걸 어떻게 다 외우느냐? 가장 중요한 그거예요. 이 페이스틀 구조는 역함수가 있어도 되고 역함수가 없어도
그걸 적용할 수 있는 구조예요. 근데 SPN 구조는 역함수가 존재하는 것만 사용할 수가 있다. 다시 이야기하면 아까 여기서 이야기한 이런 형태의 역함수가 존재하는 구조의 이걸 이렇게 바꾸고 이걸 이렇게 바꾸고 서로 왔다 되니까 에만 적용할 수 있는 게 뭐라고? SPN 구조가 됩니다. 또 하나 더 이야기하면은 그 페이스텔 구조 위에 보면은 두 번째 점 보십시오. 그 암호화하고 복호화하는 알고리즘이 같습니다. 그런데 SPN 구조는 같지 않습니다. 그래서 복잡합니다. 훨씬 더. 대표적으로 이 페이스텔 구조를 쓴 게 DES예요. 대칭키 암호의 가장 기본이 되는 DES가 페이스텔 구조로 만들어졌고 암호 알고리즘이. 그래서 이 DES를 발전시킨 게 뭐예요? AES죠. 이 AES가 바로 SPN 구조로 만들어졌습니다. 암호 알고리즘에서. 이렇게 딱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아요. 이 부분은. 나머지는 뭐 내부적으로 혼돈과 확산이라든지 여러 라운드를 거치는 거는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기타 구조 이런 게 있을 수 있고, 그 다음 페이지 보면 그림으로 그려져 있어요. 64하고 65쪽 보십시오. 다음 페이지. 왼쪽 64쪽에 페이스텔 구조, 그 다음에 65쪽에 뭐가 있어요? SPN 구조의 어떤 결합도가 그려져 있는데, 자, 먼저 페이스텔 구조를 보십시오. 아까 그랬어요. 이 페이스텔 구조는 대표적으로 DES 암호 알고리즘, 대칭키 암호 알고리즘 DES에서 적용한 건데, 이 페이스텔 구조는 모든 함수를 다 사용할 수 있어요. 역함수가 있든 없든 어떻게 된다고? 사용할 수 있는 구조를 말하는 거고, 이 SPN 구조는 뭐라고? 역함수가 존재할 때, 역함수가 뭔가 설명했어요, 내가. 역함수가 존재할 때만 사용할 수 있는 게 뭐라고? SPN 구조입니다. 이거는 알아놔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게 시험에 오는 거지. 그 내부 구조는 사실 몰라도 돼. 내가 나중에 약간 설명할 거, 이거는. 물론 앞에서 설명했잖아요. DES 할 때 조금 설명할 테니까요. 자, 그랬을 때, 기본적으로 이게 페이스텔 구조가 되든, SPN 구조가 되든, 기타 구조가 되든, 대칭키는 내부적으로 혼돈, 그리고 무슨 기법을 쓴다고? 확산 기법을 쓰고, 그 다음에 뭡니까? 라운드를 어떻게 돼요? 16라운드, 뭐 더 많게 8라운드, 적게는 여러 단계를 거치는데, 그 64쪽 보십시오. 16라운드입니다. 16라운드의 페이스텔 구조. 이 DES가 바로 16라운드로 되어 있습니다. 한 번만 이렇게 딱 적용하면 어떻게 돼요? 금방 암호가 깨질 수가 있겠죠. 복잡하게 해야 되니까 여러 라운드를 거치는데, 거기서 그림을 보십시오. 이 페이스텔 구조는 그게 64비트면은 32비트씩 양쪽으로 나누는 거예요. 두 동간을 냅니다. 2분의 1씩. 그래서 왼쪽에 L0, 32비트는 하살표 따라 내려가면 거기 무슨 표시가 있어요? 항상 이거는 무슨 연산이라고? XY 연산을 말합니다. 그래서 왼쪽에 32비트는 오른쪽의 32비트 밑으로 내려오면서 그 K가 이제 내부적으로 쓰는 키고, 그 F 함수 이렇게 돼 있죠. 바로 이게 페이스텔 구조라는 뜻이에요, 이게. F 함수에 거쳐서 X와 연산을 해서 어디로 가요? 오른쪽으로 가버리죠. 이거는 비선형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오른쪽 32비트는 아무런 뭡니까? 연산 없이 바로 내려와서 왼쪽 어떻게 돼요? 두 번째로 내려와 있죠. 이거는 선형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시험 문제에서 이 대칭키 암호에서 이런 이야기가 나요. 선형이다, 비선형이다, 이런 말이 나와요. 이게 무슨 말이냐? 우리 선형은 1대1의 관계를 말해요. 비선형은 1대 다의 관계를 말해요. 다시 말하면 뭔가가 있을 때, 딱 요게 나왔어. 그래서 이게 추적이 예측을 할 수가 있다, 이렇게 되죠. 근데 뭔가 있을 때, 하나만 딱 나오는 게 아니라 여러 개가 나올 수 있어, 이게. 예?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1대 다의 관계니까 이걸 갖고 이걸 유추하기는 어떻게 돼요? 어렵겠죠. 그래서 우리가 암호 알고리즘을 적용할 때 선형만 적용해서는 어떻게 되겠어요? 그거는 또 쉽게 암호가 깨질 수가 있다.
그래서 선형만 적용하는 게 아니라 뭐도 적용하겠어요? 비선형의 뭔가도 적용하겠죠. 그 내부적으로 이런 비선형의 뭔가가 적용될 때 이 페이스틀 구조에서는 내부적으로 사용되는 우리가 F 함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암호가 쉽게 깨지지 않기 위해서 둘 다 똑같아요. 페이스틀 구조든 SPN 구조든 내부적으로 선형과 비선형을 어떻게 하겠어요? 적절하게 섞었습니다. 되겠죠? 그래서 그 64쪽에서 이야기하는 페이스틀 구조가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그래서 2분의 1로 나누어서 이렇게 그 다음에 65쪽의 SPN 구조를 보십시오. 이거는 이제 역함수가 존재하는 경우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SPN 구조는 역함수가 존재하는 경우에 쓸 수 있기 때문에 단순 뭐만 쓸 수 있겠어요? 이 단순이 뭐가? 단순 P박스나 단순 S박스만 쓸 수가 있겠죠. 이 단순 말이 붙은 게 확장 또는 축소 안 되는 거, 역함수가 존재하는 게 돼요. 다른 말로 말하면은. 그래서 그림을 보십시오. 이거는 왼편 페이스틀 구조처럼 암호화 대상을 2분의 1로 나누지는 않습니다. 그냥 그 위에 보면 뭐 서브 키를 써갖고 그 오른편에 뭐가 있어요? S박스 있죠. 예, 이런 S박스 기법을 적용했다 이렇게 돼요. 대치. 그리고 그 다음에 퍼무테이션은 전체라 그랬죠. 그걸 자꾸 왔다 갔다 적용해서 최종적으로 암호화한다. 뭐 특별한 건 없습니다. 세부적인 건 필요 없고 내가 지금 이야기한 거 있죠. 이걸 정확히 이해하면 돼요. 예. 그 다음에 66쪽에 내가 선형과 비선형을 내가 적어놨습니다. 그 탐구에 읽어보면 될 것 같아요. 이제 이거는. 그 다음에 67쪽에 뭐 이제 시험에 어려운 건 안 나오니까 우리가 이 대칭키 암호에서 선형 공격 또는 차분 공격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암호 알고리즘에서는 어떤 선형성이 존재해요. 선형성은 다시 말하면 아까 뭐라 그랬어요? 예측이 가능한다 이렇게 되잖아요. 그 암호 알고리즘의 어떤 선형성 때문에 그 암호 해독하는 사람들이 그 암호를 깰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우리가 암호 알고리즘의 선형성 내부적으로 갖고 있는 그걸 이용해서 암호 알고리즘을 해독하는 그런 공격을 뭐라 그러냐면은 선형 공격이라 그래요. 그럼 이제 차분은 차이점 말하는데 차분 공격은 그 밑에 2번 보십시오. 차분 공격은 두 평문을 X화 했을 때 그러면 평문이 있고 암호문이 있겠죠. 그거에 대한 X와 두 개를 그걸 이제 차분이라 그러는데 그 밑에 예제를 보십시오. C는 암호문을 말하고 P는 뭐를 말한다고? 평문을 말합니다. 그래서 암호문 C1, C2하고 평문 P1, P2는 X와 연산 두 개를 하면 같다. 이걸 증명하는 건데 그 밑에 증명은 내가 해놨어요. 이걸 이제 다르게 한번 적어줘 볼게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이것도 그냥 물어보지는 않을 것 같아요. 이 증명하는 이는 오지는 않을 것 같아요, 이게. 그렇지만 이런 시험 문제에서 뭐 차분이니 이런 말은 넣을 수가 있어요. 그랬을 때 이게 뭘까? 머릿속에서 개념이 안 잡히잖아요. 그래서 머릿속에서 이제 개념이 잡히도록 우리가 어떤 P1을 이걸 암호를 해요. 암호를 해서 C1이 나온다. 그러면 이제 어떤 암호를 하기 위해서는 키를 적용하겠죠. 만약 평문이 1010이다. 키가 0110으로 합니다. 요게 키예요. 그래서 이제 XY 연산을 하는 거죠. 요거를 XY 연산을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다르니까 1, 다르니까 1, 같으니까 0, 같으니까 0이 되죠. 여기 암호문이에요. 그래서 어떤 하나의 평문에 대해서 뭐가 나올 수 있겠어요? 암호화를 해서 어떤 키를 적용하면은 암호문 나오고 하나 더. 그러면 이제 P2 다른 암호문 예를 들어 1001로 해봅니다. 이 키는 똑같아요. 똑같은 이 키를 적용하는 거죠. 그러면 C2 역시 이거를 XY 연산을 하면은 다르니까 1,
다르니까 1. 다르니까 1. 다 다르네, 이게. 1. 그래서 우리가 차분 공격이라는 말은, 차분은 뭐를 말하냐 하면 이제, 우리가 수학에서 델타 이렇게 이 차이를 말해요, 이게. 델타 이렇게 해갖고, 그 책에, 그 밑에 차분에 보면 두 번째 점에 써놨습니다. 예. 이런 표현을 쓰는데, 그 델타, 책처럼 쓰게, 델타 C 이렇게 해서, P부터 쓸까요? C부터 델타 C는 C1하고 C2, 델타 P는 P1하고 P2 이런 뜻이 돼요. 그랬을 때 요 C1이 뭐예요? 1100, C2가 111. 요거를 X와 연산하면 0011 이렇게 되잖아요. 그 다음에 요것 적용하면 P1이 1010이고 P2가 10. 이거는 이제 정확이나 연습하는 거니까요. 요거는 0 다르니까 11. 이게 같이 놓으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거하고 이건 어떻게 돼요? 이건 같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무슨 말, 요거하고 뭐가 되겠어요? 요거는 결과가 어떻게, 요거는 같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성질을 이용해서 뭐를 한다고? 암호를 해독할 수 있다 이렇게 돼요. 그런 공격을 우리는 차분 공격이라고 그래요. 이런 성질을 이용해갖고 우리가 이 평문하고 어떤 키를 적용했을 때 이 두 개의 평문하고 암호문을 이렇게 한 걸 우리는 뭐라 그런다고? 이걸 뭐라 그런다고? 차분이라 그래요. 예, 이거는 이거에 대한 차분 이 두 개가 같아진잖아요. 내가 증명을 한 거 이렇게. 이거는 내가 실제 이제 이진수로 해서 내가 증명을 한 거고. 그럼 이렇게 증명할 수도 있지만 그 67쪽에 밑에 C1은 P1 플러스 이때가 K가 키잖아요. 이때 키 이걸 말하는 거예요. 예, 키. 그 다음에 증명 C2는 P2 플러스 K 이렇게 말하잖아요. 예. 그래서 그 쭉 증명을 해놓은 거예요. 그 증명에서 X와 K 그거는 왜 0이 되는 거죠? 안 써도 되죠? 그거 보면은 P1에 P2에 K에 K 이렇게 이거는 결과적으로 뭐가 돼요? 0이 되잖아. 똑같은 거니까요. 전부 같으면 뭐예요? 0이죠. 네. 그래서 없어지는 거예요, 이게. 그거 써놨습니다. 0과 예를 들어 볼까요? 어떤 값 1001 할까요? 이거를 0하고 이 x와 연산을 하면 어떻게 돼요? 다르니까 1, 같으니까 어떻게 돼요? 이거하고 이거는 같죠? 그래서 이 0은 없어지게 돼요. 그래서 이거는 없어지게 되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그래서 그냥 이걸 모르면은 그 증명에서 왜 KX와 K가 왜 없어졌나? 0이 돼갖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어떤 1과 지난 시간에 했죠. 1과 어떻게 돼요? 1하고 X와 연산하면 어저께 이야기했는데 어떻게 돼요? 반전되죠. 반전되고 0하고 하면 어떻게 돼요? 없어지게 돼요. 예. 그래서 이런 거는 이제 정령하고 내가 이런 거는 처음에 안 놓을 것 같아요. 이게 개념은. 근데 무슨 말은 놓을 수 있다고? 대칭키 암호에서 선형, 차분, 공격 이런 말은 놓을 수 있다 이거죠. 예. 그랬을 때 이런 걸 머릿속에 해갖고 자연스럽게 이해를 해가 문제를 풀어라 이 말이죠. 되겠죠? 그 다음에 자 그래서 여기까지가 사실 지난 시간 이어서 암호의 기본 개요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지난 시간에 블럭 암호는 기본 대칭키 암호는 기본적으로 뭐와 뭐로 나눌 수 있다고 그랬어요. 지난 앞에 있잖아요. 지난해 이 대칭키 암호는 기본적으로 스트림 암호하고 뭡니까? 블럭 암호로 구분할 수 있다고 그랬죠. 그러면 이 스트림 암호는 뭐냐?
이렇게 돼요. 어떤 개요를 내가 어떤 이 평문이 있을 때 이걸 암호문을 만든다. 자, 평문 이제 다 뭐 아니면 뭐겠어요? 자, 막 썼습니다. 막 길어. 저 막 여기서 뭐 칠판 한 3바퀴 돌았다고 가정해 보시죠. 이 평문이 있어. 이걸 아주 긴 평문이 있습니다. 이걸 암호문으로 어떻게 바꿀 거예요? 예? 바꾸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겠죠.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이 동전 던지기입니다. 동전을 탁 던져서 앞면이 나오는 거는 0이고 뒷면이 나오는 건 1이라고 가정해 보십시오. 동전을 탁 던졌어. 앞면이 나왔어. 앞면은 0이야. 그럼 0이 탁 나왔으면 요거하고 요거를 X와 연산하는 그럼 결과가 뭐예요? 같으니까 0. 또 동전을 또 던졌어요. 역시 앞면이 나왔어. 동전을 또 던졌어. 또 앞면이 나왔어. 결과는 뭐예요? X와 연산하면. 또 던졌어. 이상하게 앞면만 자꾸 나와서 이런 올 수 있죠. 물어봅니다. 이 동전 던지기하고 주사위 던지기하고 똑같은 개념인데 동전을 딱 던졌을 때 앞면이 나올지 뒷면, 지금 계속 앞면이 나왔어요. 그러면 이번에 탁 던졌을 때 앞면이 나올지 뒷면이 나올지 이걸 예측할 수가 있어요? 확률적으로 있어요, 이런 게? 예? 앞면이 4번 나왔다고 이번에는 반드시 뒷면이 나온다는 보장이 있나 이 말이에요? 없죠? 예측할 수가 있어요?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알겠어요? 다시 이야기하면 잘 들어보십시오. 우리가 주사위나 동전 던지기에서 앞면, 뒷면, 주사위 놀이에서 눈이 1, 2, 3, 4, 5, 6, 7, 8 이게 말이죠. 8이야 6까지. 결과를 놓고 볼 때는 확률이 얼마예요? 주사위에서는 6분의 1이고 동전에서는 2분의 1이죠. 통계적으로. 그거는 결과를 갖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이렇게 적용이 될 때는 앞면이 4번 나왔다고 해서 여기 또 뒷면이 나온다는 보장이 없어요. 또 앞면이 나올 수 있잖아요, 이게. 잘 이해를 해야 돼요. 그래서 또 이래 하는 거. 딱 했는데 뒷면이 나왔어. 그럼 이겁니까? 무슨 말인지 알죠? 이제 순서가 어떻게 되면 모르겠는데, 내가 이렇게 되면 이러는가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지금 내가 이야기한 것처럼 이렇게 있는 평문을 동전 던지는 원리로서 하나씩 어떻게 돼요? 1비트씩 탁탁 암호문을 만들어 나가는 기법. 이게 뭐라고? 이게 스트림 암호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연속적으로 쭉 흘러가면서 어떻게 돼요? 이제 어떤 기계적으로 하면 되겠죠? 동전 던지는 원리에 뭔가 기계적으로 막 하면 어떻게 돼요? 실제로 그 영국에서 그 뭐 세계 대전입니까? 이런 스트림 암호 원리를 적용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암호를 만들고 복호책도 똑같이 이렇게 같은 걸 적용해갖고 그렇게 실제로 있었고. 자, 그러면 내가 지금 요거는 어떻게 했어요? 1비트씩 어떻게 돼요? 암호를 했죠. 그렇게 안 하고 이걸 이제 많이 이렇게 만약에 2비트씩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동전을 2개 던지면 되잖아. 동전을 탁 2개를 던졌어. 하나는 앞면이 나오고 하나는 뒷면이 나왔어. 그러면 이제 이번에는 되고 또 동전을 이제 2개씩 동전 2개씩 탁탁 던지는 거예요. 그럼 2개씩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암호를 할 수 있겠죠. 그럼 동전을 그럼 3개 던지면 어떻게 돼요? 무슨 말인지 알죠? 그래서 우리가 암호화를 할 때는 1비트씩 할 수도 있지만 2비트씩 할 수도 있고 3비트씩 할 수도 있고 어떻게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이게. 그랬을 때 이렇게 결론적입니다. 우리가 대칭키 암호에서 이 스트림 암호하고 블록 암호는 아주 유사합니다. 그랬을 때 스트림 암호는 한꺼번에 암호하는 단위를 1비트씩 하는 걸 우리는 기본적으로 스트림 암호라 한다면은 블록 암호는 크게 64비트 이런 식으로 128비트 많이 묶어서 어떻게 돼요? 한꺼번에 암호문을 만드는 걸 뭐라 그런다고? 블록 암호라 그래요. 되겠죠? 그러면 1비트씩 하는 거는 스트림 암호인데 2비트씩 하는 거는 무슨 암호냐? 블록 암호냐? 근데 2비트도 스트림 암호라 그래요. 그럼 8비트씩 하는 것도 뭐냐?
스트림 암호라는 이 용어를 씁니다. 결론적으로 이렇게 돼요. 한꺼번에 암호화하는 단위가 조금 적은 거, 무슨 말인지 알겠죠? 블럭 크기가 적은 거는 뭐라고? 스트림 암호라 그래요. 근데 아주 큰 거는 뭐라 그런다고? 그렇지, 그게 딱 구분해가 딱 정해진 건 아니다 이 말이죠. 되겠죠? 자, 그러면은 그래서 그 68쪽에서 말하는 스트림 암호 개요에서 내가 뭐 그런 거 쭉 이야기했고, 뭐 이제 거기서 이제 유사난수, 의사난수, 모조난수인데 그건 좀 이따 설명할게요. 읽어보고. 그 다음에 69쪽은 내가 설명한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여기 동전 던지는 요게 난수 생성기예요. 그래서 요 난수 생성기에 대해서 내가 또 설명할게요. 또 내가 동전으로 했지만 어떤 기계적으로 난수를 생성하면 되겠죠. 그래서 송신척하고 수신척에 요 난수 생성기를 놔두고 암호화하고 복화를 하는 거죠, 이게. 그래서 69쪽 보면 이해될 수 있겠죠. 스트림 암호에서. 자, 나머지는 이제 읽어보면 그 다음에 넘기십시오. 넘기면은 70쪽에 동기식 스트림 암호 시스템. 그 내가 지금 설명한 이게 기본적으로 동기식을 말하는. 지금 이제 이게 이제 스트림 암호로 했을 때, 우리가 동기식이 있으면 뭐가 있어요, 항상? 뭐가 있어요? 비동기식이 있죠. 우리가, 이제 아직 머리에서 안 배웠는데, 동기식은 뭐고 비동기식은 뭐예요? 여러 곳에서 쓰이잖아요, 이게. 우리가 동기화를 한다 그런데 왜 동기화를 하는 거죠? 우리가 통신에서 어떻게 돼요? 동기화를 한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예, 이건 나중에 그 다음처럼 운영체제 할 때 또 설명하는데 이건 간단한 예측 가능하게 하기 위한 거예요.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렇게 돼요. 이 평문을 암호문으로 바꿨어요. 그럼 암호문 통신에서 송신되는 거는 뭐예요? 전송되는 거는 뭐예요? 전송되는 거는 이 암호문이 전송되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 암호문을 전송했는데 수신척에서 이 0이 전송돼야 되는데 이게 뭐로 바뀔 수가 있어요? 정기적 불안정은 1로 이렇게 변경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돼요. 크게 하면은 손상 그래요. 손상. 이것도 뒤에서 오는데 손상이 되는 경우가 있고 손실, 이걸 정확히 이제 알아야 돼요. 손상은 다르게 말하면 뭐예요? 오류가 발생되는 거예요. 변조가 됐다는 말이에요. 이게 원래 0인데 뭐로 바뀌었다고? 1로 바뀌었다는 거는 오류가 난 거잖아요, 이게. 다른 걸로 바뀌어 있으니까 어떻게 돼요? 수정, 변조가 된 거죠. 근데 손실은 뭐예요? 예? 이게 누락이 된 거예요. 도착이 안 된 거예요. 만약에 막 이렇게 1비트씩 하는데 특정 비트가 전송되다가 누락이 돼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씩 다 당겨지잖아요, 이게. 그러면 전혀 암호를 복화하면 어떻게 돼요? 전혀 다른 값이 되겠죠. 그 이야기. 그래서 DS도 나오는데 통상적으로 손실되는 경우는 잘 이야기 안 하고 이제 암호에서 손상되는 경우에 어떻게 하냐. 이제 이게 기본 원리예요. 만약에 손실되면은 이게 손실되면 한 칸씩 밀렸으니까 어떻게 돼요? 당겨졌으니까 어떻게 돼요? 이후는 어떻게 되겠어요? 예, 전혀 다르게 되잖아요, 이게. 예, 여기까지 이해될 수가 있고. 그래서 동기화를 하는. 그러면 하나가 어떻게 돼요? 누락이 돼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만약에 한 비트가 손상이 난 경우는 요 한 비트만 정상적으로 어떻게 되겠어요? 복호화가 안 되겠죠. 근데 손실 누락이 된 경우는 이 이후로는 어떻게 돼요? 전혀 예측을 할 수가 없잖아요, 이게. 그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통신에서 또 중요한 게 동기화에서 컴퓨터에 중요한 게 정확히 예측이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동기식, 비동기식 이런 말이 이 예측을 어떻게 하냐 그 차이예요, 이게. 그랬을 때 이 동기식, 이 비동기식은 자기 동기식이라고 그래요. 뒤인데 그 다음 페이지 한 장 넘겨 보십시오. 73쪽 보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스트림 암호 시스템에서는 동기식이 있고
자기 동기식이 있어요. 요 자기 동기식이 다르게 말하면 비동기식 똑같은 말이 돼요. 근데 이제 여기서는 비동기식이라 안 그러고 주로 자기 동기식 그러는데 암호 시스템에서는 왜 그러냐 하면은 자기가 알아서 스스로 동기화를 만들어 나가는 원리예요. 다시 이야기합니다. 자기 스스로 동기화를 한다는 것은 자기 스스로 어떤 이런 누락, 문제가 발생했을 때 예측 가능하도록 어떻게 해야 돼요? 내부적으로 만들어 놓은 암호 시스템을 말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누락이 되었을 때 자꾸 이야기합니다. 예측 가능하게 하는 원리에서 사람이 인위적으로 하는 방법이 있고 사람이 관여 안 하고 어떤 시스템 자체에서 어떻게 돼요? 스스로 예측 가능하게끔 약간 시간이 지나면은 만들어지는 방법이 있겠죠. 그걸 말해요. 그게 바로 동기식은 사람이 인위적으로 개입을 해야 되고 비동기식, 자기 동기식은 암호 시스템 뭐라고? 사람이 인위적으로 개입 안 해도 저처럼 뭡니까? 문제가 발생했을 때 해결이 되는 원리. 되겠죠? 여기 핵심입니다. 내가 자꾸 이야기하는데. 그래서 다시 70페이지 보면은 동기식 스트림 암호 시스템은 이런 누락이 발생했을 때는 사람이 인위적으로 개입하지 않으면은 예측은 불가능해집니다. 그래서 70쪽 그 쭉 읽어보면은 앞에 그림이 바로 동기식이에요. 1번, 2번 보십시오. 2번 동기식 스트림 암호 시스템에서는 키스트림이 이걸 말합니다. 동전 던졌을 때 이게 쭉 들어가겠죠. 이걸 키스트림이라 그래요. 그래서 이 키스트림은 평문이나 암호문하고는 아무런 관계없이 생성되죠. 맞잖아요. 이게 키스트림, 동전 던졌을 때 나오는 이 값이 이 내용하고 연관을 가져서 이게 생기는 거예요? 아니죠. 전혀 연관 없이 만들어집니다. 그럼 3번 읽어보면 되고, 그 다음 내가 다 이야기했어요. 그 다음 5번, 6번이 그거예요. 6번 따라서 전송 중에 송수신자 사이에 정기적인 동기화가 필요합니다. 이 동기식은 왜? 특정 비트가 누락이 되었을까봐. 그럼 예측 불가능해지니까요. 자, 그래서 이런 동기식 스트림 암호 시스템을 구현하는 방법이 7번째 원타임 패드 암호입니다. 좀 지울까요? 앞으로 이런 게 이제 시험에 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미리 이야기해보면 이 원타임 패드라는 용이 있고 원타임 뭐가 있어요? 원타임 패스워드 이게 있죠. 이제 암호에서 차이가 뭐예요? 그 71쪽 밑에 보십시오. 이게 비슷하면 또 그건 줄 알고 이제 그런 사람이 조심해야 돼. 용어에서 먼저 원타임 패스워드부터 할게요. 원타임 패스워드 이거는 뭐예요? 여러분 은행에 가면 이런 카드표로 뭐 57, 63 이래 있는 표로 돼 있는 게 있고 어떻게 돼요? 요새 뭐 이래서 전원 서지 탁 누르면 숫자가 어떻게 돼요? 암호 숫자가 탁 발생되는 거 있죠? 이게 원타임 패스워드잖아요. 일회용 패스워드. 요새 뭐 전화로도 말고 다 그게 일회용 패스워드예요. 그래서 이거는 암호할 때 어떤 상대방을 인정하기 위해서 비밀번호 일회용 그게 뭡니까? 일회용의 원타임 패스워드죠. 그럼 원타임 패드는 뭐예요? 이게 원타임 패드예요. 패드가 뭐예요? 뭐 이렇게 덧붙이는 걸 말하잖아요. 그래서 이 평문을 암호문으로 만들기 위해서 이걸 덧붙이는 거잖아요, 이게. 근데 우리가 뭐 건육통이나 이거 하나 턱턱턱 덧붙였어요. 그래서 원타임 패드. 바로 이게 원타임 패드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원타임 패드, 원타임 패스워드 전혀 다르죠. 그러니까 그 암호를 하기 위해서 어떻게 돼요? 한 번씩 요 탁탁물을 붙이는 걸 말하는 거 이게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이런 원타임 패드 암호가 바로 이 동기식 스트림 암호가 되고 이 원타임 패드를 실제로 컴퓨터에서 적용한 게 그 다음 8번에
선형 기환 시프트 레지스터입니다. 이런 걸 다 알고 있어야 돼요. 시험에 나올 거예요, 분명히. 자, 그러면은 꼭 보십시오. 원타임 패드가 뭐라고? 이걸 이해를 잘 못한 원타임 패드가 다시 말하면 동전을 던졌을 때 요 쭉 이 퀴스트림 이게 원타임 패드 기법이에요. 근데 원타임 패드를 실제 컴에서 적용을 한 게 뭐라고? 그 8번에서 말하는 선형 기한 시프트 레지스터 이 말이에요. LFSR이다 이 말이에요. 자, 이걸 설명할게요. 지금부터. 그럼 원타임 패드는 뭐고 LFSR은 뭐냐? 설명합니다. 지금부터. 71쪽에 원타임 패드 암호 내가 써놨어요. 이제 내가 안 읽어, 나는 내가 글을 줄줄 읽는 건 아니니까. 그리고 그 다음 페이지 넘겨보십시오. 72쪽에 뭐가 있어요? 실제로 구현한 LFSR 기법을 거기 써놨습니다. 이제 설명하고 잠깐 세부적으로 할 테니까. 자, 보십시오. 자, 동전 던지는 걸로 다시. 동전을 던졌을 때 앞면이 나오고 뭐 이렇게 앞면 뒷면이 나온다 라고 했을 때 이걸 실제로 컴퓨터에서 어떻게 적용해요? 적용하려면 어떻게 알고리즘이 있어야 되겠죠. 그러면 여기서 동전을 던졌을 때 나오는 이거는 뭐예요? 동전이나 주사위 놀이하고 똑같습니다. 이 난수예요. 그 난수는 이게 난수 발생기예요. 그럼 우리가 컴퓨터에서 랜덤 함수 이런 거 있죠. 예? 이게 난수를 발생하는 시키는 함수잖아요. 그랬을 때 우리가 컴퓨터 C, 자바 이런 데서 적용한 이런 난수 발생하는 함수가 실제로 동전 던지는 것처럼 이런 난수 발생하고 또 갔나 물어보면 안 갔습니다. 알겠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우리가 실제 현실에서 주사위나 동전을 던졌을 때 실제 놓을 수 있는 난수하고 컴퓨터 알고리즘에서 실행했을 때 놓는 난수는 똑같지 않다. 그래서 컴에서 적용한 난수를 난수로 안 그러고 유사난수라 그래요. 난수는 난수인데 뭐 모조난수, 의사난수 다 같은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똑 안 같습니다. 다시 정리합니다. 컴퓨터에서 실제로 알고리즘을 이용해갖고 난수를 발생시켜 보면은 난수, 우리 눈으로는 난수처럼 보이지만 어떤 주기를 가지는 거예요. 주기를 가진다는 것은 뭐냐? 한 주기만 찾아내면 그 다음 똑같은 주기가 오니까 예측이 가능한 거예요. 우리가 지구가 태양이 1년 도는 거 우리가 하도 살다 보면 1년 4계절 동안 예측을 할 수 있잖아요. 그거하고 똑같아요. 그러면 주기를 가지는 거는 예측을 할 수 있으니까 어떻게 돼요? 암호에서 잘못하면 다 들통나는 거는 이거는. 그 조심해야 된다는 거. 다시 그래서 이 원타임 패드라는 것은 이걸 말하는 거 아니고 실제 동전 던지는 거 이 개념을 말해요. 그래서 어떤 패턴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거는. 실제로 이거는. 원타임 패드, 우리는 현실에서 이야기하는 거죠, 이게. 에서는 패턴이 존재하지 않지만 이걸 컴퓨터에서 적용하다 보면은 뭐가 발생되게 돼요, 이게. 예? 이 패턴이 존재하게 돼요.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실제 현실에서 동전 던지기처럼 패턴이 존재하지 않는 난수 발생처럼 말이죠. 그 알고리즘을 만들려고 많은 노력을 하고 지금도 노력하고 있어. 그래서 거의 현실하고 많이 가까이와 같다 이렇게 되지. 그렇지만 주기를 가지게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겠죠? 그래서 컴퓨터에서 적용할 수 없어. 이건 현실적으로. 그래서 이걸 적용한다 이 말이죠. 되겠죠? 그러면 LFSR은 뭐냐? 이제 그 다음 페이지 넘겨보시면 이제 72쪽. 그 위에 뭐 쭉 읽어보고 뭐 지금 설명한 그런 내용이 있고 거기 중간에 동그라미 안에 1이 몇 개예요? 4개가 있죠. 자, 4비트 어떤 암호화를 하는데 그 동전 뭐 4개 던지나 비슷한 게 이 4비트에서 암호화를 실시한다. 4비트는 2의 4성은 몇 가지가 나올 수 있어요?
16가지죠. 근데 그 동그라미 개수 한번 헤아려 보시죠. 몇 개인지. 16개가 아니고 어떻게 돼요? 15개죠. 한 개가 없어요. 한 개는 못 써먹습니다. 핵심이 첫 번째. 왜? 그건 좀 이따 이야기하고. 그러면 그 옆에 그림을 보십시오. 이게 이제 LFSR을 뭐 우측 시프트로 적용한 건데 1010이죠. 그 1010 이렇게 적혀 있잖아요. 그럼 요렇게 요 값에서 여러 가지 뭐 1, 2, 3, 4, 4개. 그래서 여기서는 요거 두 개를 X와 연산을 한 거예요. 다르니까 결과가 뭐예요? X 연산한 결과가 1이죠. 그 1을 여기다가 탁 넣어주는. 그럼 밀려 나갑니다. 그 요거 두 개를 X와 연산해서 그 결과를 넣어주고, 그럼 이 값은 뭐로 바뀌겠어요? 하나씩 밀렸으니까 10, 10이 되고, 여기는 이 값 1이 들어갔죠. 그래서 결과는 뭐가 돼요? 그 다음에는 1101로 바뀌었죠. 그러면 1110을 다시, 그 뜻이에요, 이게. 그래서 거기, 그 그림에서 그 하살표 밑에 이렇게 해놓은 데 있잖아요. 그 보면 1010이 있죠. 근데 그 밑에는 1101로 바뀌어 있죠. 그렇게 자꾸 바뀌어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4비트에서 하면은 가지수가 16가지가 돼야 되는데 왜 15개냐? 하나는 못 써. 왜 그럴까요? 만약에 초기 값을 0000으로 하면 어떻게 돼? 0000으로 하면은 이거 한 결과도 0이야. 밀어 넣어주면 0. 똑같이 되잖아요. 다른 게 안 나오죠. 무슨 이해되죠? 그래서 4비트에서 주기가 16개가 아니고 몇 개가? 15개가 주기적으로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밑에 쭉 써놨어요. 네. 그래서 이제 실제 컴퓨터에서는 이렇게밖에 못 적용해요. 그러니까 주기가 있으니까 우리가 아까 뭡니까? 동전, 주사위 던지는 것처럼 예측이 어떻게 돼요? 불가능한 게 아니겠죠. 그 주기를 찾으면 어떻게 돼요? 다음 주기는 똑같으니까요. 그래서 이제 뭐 여기까지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이제 이것만 설명하고 휴식하고 할 때는 73쪽 보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스트림 암호는 크게 동기식이 있고 비동기식, 다른 말로 자기 동기식 스트림 암호가 있는데, 지금까지 설명한 뭐 원타임 패더 또는 선형기한 시프트 레지스터는 동기식 스트림 암호를 하는 원리를 이야기한 거고, 그러면 이제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자기 스스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스트림 암호 시스템이 뭐냐? 바로 73쪽에서 말하는 자기 동기식 스트림 암호 시스템입니다. 이거는 그 밑에 1, 2, 3, 4, 5, 6, 7, 8 해놨는데 그 밑에 그림을 보십시오. 깊이 있게 공부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어렵게 안 나올 것 같아요. 개요를 설명하면은 밑에 그림을 보십시오. 어떤 평문이 있고 그 위에 뭐 복잡한 키스트림 생성기에 의해서 키스트림 밑으로 내려오면은 암호문이 나오죠. 핵심입니다. 이 암호문의 일부를 이용해서 키스트림을 만드는 원리예요. 아까 동기식 스트림 암호에서는 평문이나 암호문은 키스트림 생성이 어떻게 돼요? 전혀 관여하지 않았죠. 그런데 자기 동기식 스트림 암호는 암호문의 일부 비트가 어떻게 돼요? 키스트림 생성에 관여한다 이 말이에요. 따라서 키스트림은 평문이나 암호문에 의존한다 이렇게 돼요. 결론적으로. 그렇게 해서 키스트림 만들어지고, 역시 복호할 때도 이렇게 같이 적용합니다. 그래서 이런 걸 교모하게 이용해서 송수신자 사이에 이제 통신하면서 어떤 누락이 발생된다든지 그러면은 사람이 관여하지 않고 이 암호 시스템 자체에서 어떻게 돼요? 일정 부분은 복화가 안 돼요. 그렇지만 일정 부분이 지나면은 다시 어떻게 된다고? 정상적으로 돌아간다 이 말이에요. 그런 기법을 적용한 게 바로 뭐라고? 자기 동기식 스트림 암호 시스템이다 이렇게 돼요.
내가 설명한 이 정도만 알면 될 것 같아요. 그 내부적으로 어떻게 하냐 이는 필요 없습니다. 자, 그래서 잠깐 휴식합니다. 휴식하고 이제 74쪽 할 테니까요. 이해됐어요? 질문이 있으면 질문해요.